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4년 5월 2일 새벽 2시 충청남도 서천군 읍내에 있던 한 상가 간판에 불은 모두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이곳은 5개의 점포가 일렬로 나란히 입주한 단층 건물이었는데요. 사진처럼 식당, 농기계수리점, 중장비업체, 카오디오 가게, 카센터 순이었죠. 각각의 주인 대부분은 점포 뒤에 딸린 생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오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남성 송 씨는 가게 한켠의 작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소음이 들려오는데 자신의 상점 바로 옆에 있는 카센터의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죠.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엔 함께 있던 송 씨의 동생이 또다시 카센터 쪽에서 의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천장 쪽에서 타닥타닥 뭔가 타는 소리였고요. 곧이어 카센터 쪽 벽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런 이상한 기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비명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카오디오 가게에 있던 송씨 형제가 옆 가게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카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는 상태였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상가의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각 마침 농기계 수리점의 아들 17살 최군도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펑펑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참이었는데요. 그러다 연기가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걸 봤고 황급히 아버지와 동생들을 깨웠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대부분의 상가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를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쯤 먼저 정신을 차린 최군이 편의점에 뛰어가서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점 주인 아버지 최 씨는 아내 김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혹시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덜컥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이때 아들이 다가와서 아까 새벽 1시쯤에 카센터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카센터 사장님이 낚시에 갔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엄마가 병원에 같이 간다고 그때 나갔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 최 씨는 일단 안심하게 됐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다행히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이미 상가 대부분은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카센터 안에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요. 그러던 새벽 4시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던 카센터 사장 김 씨. 그는 너무도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면서요? 라는 질문에 무슨 말이냐? 나는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새벽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뛰어온 거다. 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당연히 카센터 안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대피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날이 밝고는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죠. 내부에서 발견된 성인 여성의 시신 그리고 어린아이 시신 2구. 카센터 사장은 그제서야 아내와 8살짜리 쌍둥이 남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 알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농기계 수리점 사장 최 씨. 사고가 났다던 카센터 사장의 병원에 아내가 갔다고 했는데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센터에서 발견된 그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혹시 자신의 아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외출한 카센터 여주인 대신 자신의 아내가 어린 쌍둥이 남매를 돌봐주다가 이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농기계 수리점 아들 최군은 엄마를 배웅하면서 엄마가 카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육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후 유전자 검사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화재 현장 감식 결과 건물 내부에서는 인화성 물질, 등유 성분이 검출되면서 원인이 분명히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화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 결과 카센터 아이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시신은 농기계상 여주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센터 여주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녀는 분명 자신의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했고,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농기계상 여주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며 불러낸 인물입니다. 이후 경찰이 그녀의 행방에 초점을 두고 추적하던 중 이 화재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인근 저수지에서 버려진 여성의 점퍼와 트레이닝복 상의가 발견되는데요. 사라진 카센터 여주인의 것이었죠. 주목할 만한 것은 남겨진 옷의 상태였는데 곳곳에 혈흔이 보이고 칼자국이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로 봐서 잭나이프 같은 작은 칼이 흉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죠. 그리고 사건 발생 8일 후인 5월 10일 카센터의 여주인의 그 옷이 발견된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공사 현장 배수관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요. 목에 찔린 상처로 보아 피살이 확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에 살인까지 이 모든 정황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걸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 당최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카센터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한 모텔 우편의 반송함에서 누군가 직접 넣어둔 편지 2통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도저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우편 배달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편지는 각각 경찰서 형사과장과 사회부 기자 앞으로 되어 있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한 카센터 그리고 농기계상 여주인 둘과 이 작성자 본인이 삼각관계인데 이것 때문에 농기계상 여주인이 카센터 여주인을 죽였고 그 죄책감에 방화까지 저질러 자살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작성자 자신은 이 두 여자를 다 사랑했고 농기계상 여주인을 도와서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옮겨준 죄밖에 없다면서 자신은 곧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갈 거라고 털어놨죠. 결정적으로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개천에 있을 거라는 범인이 아니라면 적기 힘든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사건의 앞뒤가 들어맞는 듯 했지만 이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작성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내용을 조작한 거다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 경찰과 언론의 관심을 치정에 의한 화재 사건으로 돌리는 것 같다는 것이죠. 게다가 편지에 받는 이가 형사과장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당시 서천경찰서는 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형사과장은 대도시 경찰서에나 존재하는 직함이죠. 그렇다면 편지를 쓴 사람은 최소한 대도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되고 또 예리한 흉기로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힌 것을 고려했을 때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이 조작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40대 초반이었던 두 여성 피해자 모두 집과 가게, 교회만 다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불륜이나 삼각관계 치정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던 중 이 방화 사건 전날 카센터 앞에서 낯선 사람들을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40, 50대 정도의 정장 차림을 한 남녀였는데 최소 3, 4명이었죠. 또 다른 목격담으로는 방화 사건 당일이었던 5월 2일 새벽 1시, 그러니까 화재가 나기 1시간 전쯤에 카 오디오 가게 사장 송씨 역시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옆집 카센터 안에서 여주인이 웬 낯선 사람들과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시간이라면 카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모자를 쓴 남성이 카센터 여주인과 얘기하는 모습에 눈에 띄었다고 말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있던 농기계상 아들 최군 역시 간판 불을 끈 카센터 여주인이 이후에 남자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카센터 여주인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 카센터 사장은 평소 아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막 열어줄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 방문객들이 그녀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다급해진 그녀가 친하게 지내던 농기계상 여주인을 전화로 불러서 우리 애들 좀 봐달라 하고 부탁한 상황일 수 있죠.
수사에 몰두하던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최면 수사까지 동원해서 그 낯선 방문객들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 있는데요. 범인은 물론 정확한 범행 장소도 범행 동기까지 불분명한 미스테리한 사건. 그중 한 가지 새로운 주장이 등장합니다. 채무관계에 의한 원한 살인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카센터 여주인이 평소 돈 관리를 맡아왔는데 사망 후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카센터는 월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꽤 괜찮은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지난 4년 동안 교회에 낸 헌금액만 3,300만 원으로 집계될 정도였는데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없다는 것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그녀가 현금을 이용해 주변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일명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생겼죠. 만약 그렇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카센터 여주인을 죽임으로써 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또 방화까지 함으로써 그 차용증까지 확실히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살해 동기가 확실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증거 없는 그저 추측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 용의자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반 숨진 카센터 여주인의 남편이자 그 사장인 김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는데요. 사건 당일 공교롭게도 낚시를 가서 혼자 살아남은 정황이 수상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평소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툼도 있었고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의혹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남편에게서 살인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범인은 카센터 사장이 낚시로 집을 비운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아주 가까운 주변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농기계상 여주인과 카센터의 쌍둥이 남매까지 죽음에 이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죠. 일단 피해자들 모두 범인과 면식관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이 시신의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보통 불이 나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의 시신 모두 잠든 것처럼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범인이 먼저 카센터 안에 있던 이들을 제압했고 후에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2달 후인 2004년 7월 경찰은 현장 카센터 안방 바닥에서 새로운 증거품을 발견합니다. 이 무궁화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남성용 허리띠 버클이었어요. 이게 카센터나 농기계 사장 것은 아니었죠. 증거를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어서 제조사나 유통망 같은 출처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타임라인을 재구성해보면 용의자가 카센터 여주인을 먼저 밖으로 불러낸 다음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고 다시 카센터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그 세 사람들을 제압한 후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카센터 앞문을 잠그고는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보였죠. 이후 범인은 숨겨두었던 그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차에 싣고 밤 시간에 하천에 유기했을 겁니다. 이때 범인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범인이 금방 잡힐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17년이 지나도록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당시 특별히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고향집 주소지가 바로 이 카센터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는 제외됐죠. 그러다 지난 2017년에 다시 재수사에 돌입했는데 충남 미제사건 수사팀은 그 당시 참고인 중에 한 명의 진술이 어딘가 수상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카센터 사장과 같이 낚시를 하러 간 남성의 아들 전 씨였습니다. 경찰이 카센터 여주인을 잘 아느냐라는 질문에 자기는 서천 지역을 잘 모른다 라고 약간 동문서답을 하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거마저도 가족이 알리바이를 대면서 그는 겨우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그 아들 전 씨가 2007년 5월에 있었던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이라는 게 밝혀졌고 검거됐던 겁니다. 그는 2016년 해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 2008년 같은 서천군에서 일어난 기동 슈퍼 할머니 실종 화재 사건의 유력 용의자이기도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전 씨는 현재 서천 칸세타 방화살인 사건의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안타까운 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된 아주 애통한 사건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사건이 국내 대표 미제 사건이라는 오명을 벗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